정치. 1. 개관. 통치와 지배, 이에 대한 복종, 협력, 저항 등의 사회적 활동의 총칭. 학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그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정치의 본질. 1.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대립, 분쟁은 조정되고 통일적인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국가라고 하는 공동생활의 틀 속에서 단순히 개개인의 풍습이나 도덕 등의 자율적인 규범만으로 유지되지 않는 질서를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법과 그 밖의 방법을 동원하여 유지시키는 작용을 정치라고 보는 견해이다. 물론 이러한 견해도 위로부터의 통치만을 정치로 보지 않고 아래로부터의 항쟁 및 그 밖의 활동도 정치라고 본다. 다만 여기서는 국가를 중심으로 정치를 파악하는 점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정치는 국가만으로 한정되는 인간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생활의 재형태, 이를테면 회사, 노동조합, 교회, 학교, 가정 등 어디에서나 발생되는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의견의 차이를 조정해 나가는 통제의 작용도 모두 포함한다는 견해가 있다. 미국 정치학자들의 대부분은 이 관계를 거버먼트라 하여 국가는 공적인 거버먼트인데 대하여 그 밖의 것은 사적인 거버먼트라고 설명하고 있다. 3. 정치를 모든 대립을 조정하고 통일적인 질서를 유지시키는 작용으로 보는 점에서는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도 특히 사회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항쟁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복종시키고 스스로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활동을 정치의 본질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것에 따르면 자기 편에게는 가장 우호적인 단결과 협력을 제공하고 상대편에게는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곧 정치의 형태이며, 정치는 스스로의 의지에 상대방을 복종시키고 상대방을 통제하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질서를 유지, 강화하는 작용이다. 따라서 이 견해는 자연히 국가를 중심으로 정치를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4. 한편 마르크스주의는 정치를 계급적 시각에서 고찰하고 있다. 국가는 특정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는 권력기관이며 국가의 통치는 적대적인 여러 계급의 저항을 통제하고 스스로의 권익에 필요한 질서를 유지,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지배 계급에 속하는 모든 대중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부단히 저항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양하고도 조직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이러한 지배와 저항을 본질로 하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발생과 전개. 정치의 발생과 전개에 대해 살펴본다. 1. 고대 국가. 정치는 일반적으로 인류 사회의 발생과 더불어 생겨났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원시 사회에 이미 권력적인 지배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사회가 빈부의 차이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발전 단계에 들어서면서부터 사회 질서의 유지가 공권력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정치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대 국가가 최초의 정치 형태이며 거기에는 누이제도가 존재하였다. 데모크라시가 태동된 아테네에서도 누이는 전혀 권리를 갖지 못하고 단지 노동을 통하여서만 사회생활이 가능하였다. 민주주의는 비교적 부유한 자유시민의 전유물이었다. 그래서 누이 및 농민 대중의 반란은 고대 국가의 정치 불안의 요소로 항시 존재하였다. 이를 외부에 대한 정복으로 해소하려는 의도 때문에 전쟁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팔리티커에서도 정치의 목적은 최고선에 있고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긍정하였다. 이와 같은 지배계급의 철학과 함께 거대한 부를 축적하여 막강한 권위를 가진 교회의 교의가 피치자의 순종을 가져오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고대 국가의 형태는 아테네의 민주제, 스파르타의 귀족제, 이집트,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등의 군주제, 로마의 공화제 등 수많은 형태가 있었으나 민주제, 공화제를 제외하고는 그나마도 대부분의 정치 체제가 피치자인 일반 대중의 자유로운 정치활동과 권리 보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2. 봉건국가. 봉건국가에서는 이미 능률성을 상실한 데다가 반란을 자주 일으키는 노예들로 인하여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었으므로 농노제로 옮아갔다. 그러므로 권력은 소수의 귀족에 의하여 행사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영지 내에서 군사, 재판, 일반 행정 등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교회 또한 광대한 교회령 내에서 재판권을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군사력까지도 소유하여 일개의 봉건국가의 성격을 띠었다. 봉건제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신분차별적인 지배체제와 전제정치는 교회와 중세기 신학의 역할로 신이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3. 절대주의 국가. 봉건제 속에서 상품의 생산과 교환이 발달하여 도시 중심으로 성장한 시민 계급이 사회의 유력한 세력이 되었다. 농민 대중의 반항은 해를 거듭할수록 치열해져서 봉건국가가 동요하게 되었다. 영주, 귀족 상호 간의 이기적인 야심과 영토 확장을 위한 투쟁은 대중의 희생과 불만을 증대시켰고 봉건 영주의 재정을 궁핍하게 하는 동시에 신흥 시민 계급의 경제적, 사회적 세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봉건적 권력을 제압하고 중앙 집권적인 통일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강력한 절대군주가 나타나 시민계급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대신 그들의 경제활동을 보호하며 관료기구에 그들을 등용하였다. 따라서 절대주의 국가는 절대군주의 무제한적 권력과 관료적 전제 지배, 상비군의 강화, 상품 생산과 교환의 육성 등을 특징으로 하였다. 여기서도 피치자인 대중은 권리를 가지지 못하였다. 엠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제2, 보딩의 국가론, 티홉스의 사회계약론 등은 모두 이 절대군주제를 정당화하는 정치 사상이었다. 4. 근대 국가. 도시 수공업 및 상업의 발전, 시민계급의 성장, 해외 항로의 개발과 식민지 획득 등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유럽에서는 16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봉건제가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근대 민주주의 혁명은 부르주아지를 봉건적인 사슬로부터 해방시킨 혁명이었다. 봉건제 내부로부터 성장한 간의 수공업이나 맨유팩처는 대규모의 공장 생산으로 전환하였다. 자유경쟁 원리하에서 모든 상업 활동이 전개되었으며 자유평등의 이데올로기가 보편적인 정치 사상이 되었다. J.J. 로스나 J.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등장이 시민사회 질서에 적응하는 정치체제의 이론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은 국민주권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근대 헌법 제정을 가져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가의 부의 축적과 노동자의 궁핍,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따른 경제공황을 초래하여 자본주의의 약점을 노정시켰다.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이 발표되어 사회주의의 혁명이론 및 그에 따른 정치 사상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자본주의를 대체하지는 못하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자체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의 개입으로 경제의 민주화, 사회화를 이룩하려는 정책이 자본주의 각국에 널리 채택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는 발전을 거듭해왔다.